인과 출산 비법서 시작할게요. 공중보건학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한 문제지만요. 모자보건과 학교보건 요 과목하고요. 합해서 4문제예요. 명확하게 구분 짓기는 좀 어려워요. 인과 출산은요. 비법서 있으신 분들 쭉 한번 컬러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국식 공식이 2문제가 나왔어요. 공식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야지만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요. 분모 분자 중에서 어디로 가죠?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노년 부양 비예요. 뭐가 분자로 올라갈까요? 노년이 분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노년은 몇 살부터죠?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럼 분모는 뭘까?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게 부양비거든요. 돈 버는 인구는 몇 살이에요? 15에서 64세. 돈 버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돈 버는 인구, 경제활동 인구,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죠. 말이 바뀌어도 돈 버는 사람이 분모로 들어가고 노년 부양비니까 노년이 분자로 간다.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총 부양비는요? 총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양비라는 거는요. 돈 버는 사람이 돈 안 버는 사람을 부양하는 거거든요. 돈 안 버는 사람은 애기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요. 애기 플러스 노인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돈 버는 사람 15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는요. 유소년이 분자로 올라가겠죠? 0에서 14세 인구가 유소년입니다. 오케이? 노령화 지수는요. 말 그대로 노령, 고령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고령은요. 65세 이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분모가 달라져요. 분자만 알아도 보기에서 답 찍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모성 사망률은요. 모성이 사망한 수가 분자로 올라가면 되겠죠? 분모는요. 그 당해 가임기 여성의 수분의 모성이 사망한 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곱하기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로 올라간다는 공식을 기억하세요. 부양비, 총 부양비는 돈 버는 사람 분의 돈 안 버는 사람이었잖아요.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다. 2분의 4는 2죠? 2분의 6은 3이죠? 2분의 10은 5죠? 분자가 클수록 점점 더 그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다. 노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노인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거. 총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비생산 연령 인구의 비이다. A에 대한 B, 이 중에서 뭐가 분자로 가고 뭐가 분모로 가죠?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이 항상 분자로 가는 거예요. A에 대한 B는요. A분의 B예요.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거는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노년 부양비가 증가된다는 뜻이다.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경제 발전에 어려움이 따른다. 유소년 부양비는 개발도상국이 높다. 노년 부양비는 선진국이 높다. 노령화 지수는 노인 인구가 많다는 뜻이고 노인 부양비도 많다는 뜻이다. 노령화 사회일수록 총 부양비가 높다. 총 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 발전이 어렵다. 돈이 많이 드니까. 인구 피라미드 구조 여기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사실 인과 출산은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이죠.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이에요.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가 같다? 종형입니다. 돈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다. 60%다. 70%다. 80%다. 90%다. 돈 버는 사람이 많다? 별형, 도시형입니다. 돈 버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하이다. 40, 30, 20, 10%이다. 돈 버는 사람이 적다? 표주박형, 농촌형, 호로형입니다. 다 돈 벌러 도시로 나갔죠? 돈 벌지 않는 노인들만 많죠? 이게 바로 농촌형, 표주박형, 호로형이에요. 같은 말을 아셔야 돼요. 같은 말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2배를 넘는다, 2배가 된다,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면 너무 헷갈리시니까 아기가 많다,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으로 가시고요. 노인이 많다 하면은 항아리형, 아기랑 노인이 똑같다, 종형 가시고요. 돈 버는 사람이 많다, 별형. 비법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인구 피라미드 구조 또는 피임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피임은요. 피임 효과는 좋고 일시적이어야 되고 만약에 아기를 갖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는 게 피임의 이상적인 조건인 거예요. 먹는 피임약, 경구용 피임약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간단하니까요. 매일 먹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그냥 간편은 합니다. 피임의 원리는 배란을 억제한다는 거. 콘돔 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
자궁내 장치 루프라고 합니다. IUD. 루프를 끼는 경우는요. 아기를 출산하신 분들에게 루프를 권하지 아가씨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피임의 원리는 착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수정은 되었어도 착상까지 일주일 걸리잖아요. 착상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모유 수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경구 피임약을 먹으면 모유 수유하기 좀 그렇잖아요. 아기가 어린 경우에 또 임신하지 않고 연년생으로 낳지 않고 터울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월경주기법, 기초체온법, 오기노식법, 날짜 피임법, 영구적인 피임법 등이 있습니다. 비법서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중에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의 비율은 영아 사망률이다. 영아 사망률은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한 평가 지수가 되고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이나 건강 지표를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문제, 수정란의 착상을 막아서 피임하며 응급피임법으로 쓰이는 방법은 자궁내장치 루프이다. 왜 응급피임법이에요? 수정이 됐어. 하지만 착상까지 일주일 걸리니까 착상을 방해하는 용도로 루프를 끼게 될 수 있다 이거죠. 문제,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 지역의 인구 구조 유형은 생산 연령 인구가 돈 버는 사람이죠. 돈 버는 사람이 50% 이상이다. 별형입니다. 50% 미만이다. 뭐예요? 농촌형, 호로형, 표주박형이죠.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되는 인구는 2배가 된다? 이코르예요. 또이또이 종형입니다. 2배가 된다? 종형이에요. 2배에 미치지 못한다? 항아리형이고요. 2배를 넘는다? 이게 바로 피라미드형입니다. 아시겠죠? 2배가 된다 하면은 이코르를 생각하셔야 돼요. 미치지 못하면요. 2배에 미치지 못하면 0에서 14세 인구, 아기 인구가 2배에 미치지 못한다. 아기가 적다? 노인이 많다? 항아리형 되는 거고요. 0에서 14세 인구가 2배를 넘는다? 아기가 많다. 유소년이 많다? 피라미드형이 됩니다. 2배가 된다? 같구나. 종형입니다. 신혼 부부에게 권장할 피임법은요? 콘돔이다. 인구 변화의 3요소는 출생, 사망, 이동이다. 여성이 피임 방법으로 기초체온법을 사용할 때 체온이 낮아졌다 올라갔다고 한다면 배란이 끝났거나 끝난 직후이다. 이건 그냥 암기하세요. 여러분 인과 출산은 요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하시고요. 자격증 딴 다음에 취업하세요. 그리고 돈 벌어서 뭐 생활비로 쓰시던지 결국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러신 분 너무 많죠? 여러분 한 번 보실 거를 10번 보시고 20번 봐보세요. 이게 머리 안 외워지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반복하지 않으면서 핑계 대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여러분 꼭 합격하세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